하루에 한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고정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숫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숫자만 잠깐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운동 가고. 4월에 21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희망퇴직하고 현재는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간부자 사이드파이어족 황금별이라고 합니다. 배당 성장주랑 고배당 그냥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호하세요? 두 개 다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배당 성장주 같은 경우는 조금 배당률이 낮지만 어느 정도 주가 성장과 매년 배당금이 증액되기 때문에 5년, 10년 이렇게 장기간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고배당 ETF들은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도 있고 매년 주가가 조금씩 빠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배당률이 뭐 10%에서 20%라는 높은 인컴을 주기는 하지만 이제 매년 원금이 뭐 적게는 2%에서 많게는 5%, 8%까지 빠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배당 성장주를 선택해서 장기간 길게 투자하실 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장의 어떤 인컴이나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고배당 ETF를 선택해서 투자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은퇴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고배당 ETF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ROC 논란이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사실 뭐 ETF 같은 경우는 배당 락일에 분배금을 주는 만큼 그 금액이 빠지고 시작을 합니다. 내 투자 원금을 넣어서 그 배당금만큼 빠지고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사 깎아먹기 투자다라고 해서 고배당 ETF들에 대한 어떤 그런 논란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이 ETF들이 그동안 운용되어 왔던 그런 주가 흐름과 성장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봐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 말씀드렸던 QRD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한 4%씩 매년 주가가 빠졌어요. 하지만 QRD가 매년 10%에서 12%의 배당을 줍니다. 그러면 주가가 매년 4%씩 빠져도 10%에서 12%의 배당을 주면 8%, 6에서 8%의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QRD 12%의 배당으로 8%는 생활비로 인출하고 4%는 원금이 까질 수 있으니까 얘는 재투자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원금을 지켜가면서 8%의 인컴을 빼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투자하는 방식들이 약간은 그런 방식들입니다. 배당금 재투자 전략에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방법에는 경기 침체가 오거나 그런 시기가 오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환차익을 기대를 하고 달러에 투자를 해놓으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은 외화 RP 제도가 자체가 잘 돼 있어서 외화 RP에만 투자해도 또 4% 이상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10%의 배당률을 받고 또 외화 RP에 투자해서 4% 이율을 노리면 14%가 되잖아요. 이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투자법도 있고, 다른 배당 ETF를 또 매수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제피에서 받는 배당금으로 제피큐라는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가 있거든요. 제피의 배당금으로 제피큐를 모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당 ETF로 배당 ETF를 또 모아가면 매월 배당 ETF의 수량과 현금 흐름이 늘어나죠. 그러면 제피 500주를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제피큐 60주를 모았는데 이 제피큐 60주가 또 배당을 준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3년, 5년을 모으면 제피 500주를 가지고 제피큐 200주, 300주를 모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현금 흐름은 늘어나는 그런 투자 전략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배당 ETF에서 매월 받는 배당금으로 TQQ 같은 그 3배 레버리지 파생 상품이나 아니면 테슬라 같은 종목이나 로블록스 같은 성장주 종목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을 그런 모아가면서 그런 투자 전략도 있습니다. 본인한테 즐거운 그런 투자 방식을 선택해서 운용하시면 굉장히 큰 즐거움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인컴이 굉장히 좀 소중하고 절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95% 이상이 배당주와 배당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8가지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본격적인 은퇴 준비를 시작한 게 2021년 1월이었습니다. 개인연금, 종신보험 다 해약하고 투자했던 소형 아파트까지 다 처분을 해서 투자금 3억 원을 이제 준비를 해서 QRD 1000주 적립을 투자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가지고 2년을 투자했더니 QRD 1000주가 이제 적립이 됐거든요. 이 QRD 1000주가 적립이 되니까 매월 저한테 2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이 QRD 1000주를 가지고 지금은 또 우선주 ETF인 PGX를 계속 매수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PGX가 지금 1년 동안 170주가 이제 적립이 됐어요.
그러면 이 PGX 170주가 또 저에게는 한 달에 10,000원 또 현금을 만들어줘. 이렇게 새끼가 새끼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그렇게 굴러가게 냅두는 거예요. 이 계좌는 그냥 냅두고 안전망으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고배당 ETF인 제피 500주로 제피Q를 재매수해가는 과정, 그리고 SCHD와 제피의 배당주로 SPYG라는 패시브 ETF를 적립해가는 과정, S&P 500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X의 XYLD라는 ETF가 있거든요. 그 XYLD ETF의 고배당금으로 또 XYLD ETF를 재매수해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BST라는 과학과 기술주에 투자하는 그 폐쇄형 펀드를 가지고 또 BST를 적립해가는 과정. 최근에 TLTW를 투자하면서 좀 TLTW 주가가 손실이 있다 보니까 그걸 해칭하기 위해서 TLTW의 배당금으로 이제 3배 레버리지인 TMF를 적립해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뭐 4가지 정도는 지금 현재 10% 이상 수익률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2개 정도는 현재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적립해 가다 보면 플러스 수익률로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ETF를 재투자하는 거 외에도 초고배당률 ETF들이 투자 원금 손실에 대한 논란 이슈가 좀 있어요. QQQI나 TSLY 같은 이런 높은 배당률의 종목들을 가지고 그 종목들이 얼마 만에 투자 원금이 회수될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QQQI나 TSLY 같은 종목들은 매월 주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배당으로 지급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해보면 12개월이면 60%예요. 그러면 18개월이면 투자 원금이 회수될 수 있다라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QQQY에 뭐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18개월이 지나면 QQQY의 투자 원금을 그대로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종목들은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신생 ETF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가나 배당금이 급락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QQQY 같은 경우는 첫 달에 1.1달러, 주당 1.1달러를 지급했는데 이번에 내년 1월 배당금으로 주당 0.61달러인가 이렇게 지급을 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채권형 배당주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채권형 ETF들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미국의 국채나 안정적인 회사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런 1년 이내에 투자하는 그런 ETF도 있고, 보통 1에서 10년 그리고 이제 20년 이상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게 SHY라는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10년물에 투자하는 게 이제 IEF라는 ETF가 있고, 그다음에 20년물 장기 채권형 ETF가 이제 TLT라는 ETF가 있는데요. 예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적금이나 예금도 거치 기간이 길면 이율을 높게 주잖아요. 길게 주면. 국채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형 ETF도 20년물 이상 장기적으로 길게 갈수록 조금 배당률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단기간으로 갈수록 주가의 안정성은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자만 받고자 하기 원하실 때는 단기 채권형 ETF, 시장의 흐름에 따라 주가 이런 수익도 취하고 높은 배당률도 좀 받고자 하면 조금 장기 채권형 ETF 이렇게 투자를 하는 부분들도 있죠. 하락장에서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배당 투자자들은 그런 위기를 겪는데 유리한 점은 시장이 폭락을 하면 주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배당 재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낮아진 주가를 배당금으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수량을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이제 성장주나 이런 중심의 투자자들이라면 투자 원금 자체가 줄어들거나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당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같이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배당금은 매월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컴은 또 취할 수가 있거든요. 배당 투자자들이 조금 더 이런 위기에나 이런 대응력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달러를 많이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달러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에 좀 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달러로 약 6억 원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억 원 정도는 이제 달러를 보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억 원 정도는 이제 배당 ETF들에 투자를 해서 이제 배당금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 달러로 보유를 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주시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시장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환율 예측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3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1,350원대가 넘어가면 3분의 1 정도는 환전을 하고, 다시 이제 1,260원 뭐 그 정도 선이 내려오면 또 이제 다시 환전을 통해서 환차익을 좀 추구하는 편인데요. 미국 주식은 250만 원을 초과하면 22%라는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지만, 이런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세금 해칭 효과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
각자 가진 자산, 그리고 우리 나이대, 그리고 뭐 라이프 스타일, 월 생활비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 목표나 투자 방향성이 전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1억이 있는데 직장을 다녀요. 저 같은 경우는 SCHD 같은 종목을 매수를 해서 이제 배당 받고 주가 성장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50대 중후반 이후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은 안정적인 제피나 뭐 그다음에 SCHD나 뭐 이런 종목들, 제피큐나 이런 종목들을 조금 섞어서 월 배당금을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좀 공격적으로 배당 설계를 할 것 같습니다. 나만의 반려 배당주 3개를 꼽아주세요. 첫 번째가 이제 채권형 ETF TLT입니다.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거의 사상 최저점인 82달러, 83달러 그때까지 내려갔거든요.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할 확률이 높고, 지금 TLT 주가가 낮기 때문에 세전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TLT가 3% 이상 세전 배당률을 주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세전 배당률도 높게 가져갈 수 있으면서 주가 상승도 시세 차익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TLT가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당 ETF 중에 하나인 제피입니다. 2022년에 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제피가 방어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으면서 높은 배당률을 줬기 때문에 배당 투자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ETF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23년 올해 상승장에서는 이 ETF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남들 다 성장할 때 주가도 전혀 오르지 못했고, 작년에 높은 배당금을 줬지만 올해는 또 원래 모습대로 한 9%의 배당률로 다시 돌아와서 올해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다만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나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배당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에 가져갈 만한 그런 ETF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좋아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에 이슈가 되고 좀 주목할 만한 그런 ETF라고 해야 될까요? 테슬라를 기반으로 콜옵션 전략을 실행하는 TSLY라는 그런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파이언스라는 자산 운용사에서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제로 풋옵션이라고 매일매일 사고 파는 풋옵션 전략을 실행하는 QQQY라는 그런 종목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코인 시장, 코인 자체를 기반으로 한 코니라는 ETF를 출시했는데요. 이 TSLY, QQQY, 코니 같은 세 가지 배당 ETF들의 공통점은 연배당률이 무려 60%에서 70%가 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ETF들이 출시된 지 모두 만 1년 정도가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검증을 해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시장에 이런 초고배당률 ETF가 나온 것들은 지금 시장이 그만큼 되게 과열돼 있고 좀 비이성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ETF들은 조금 주목해 보면서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에 시장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제가 섣불리 예측하고 들어갔다가 실패해본 경험도 많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 분들이 내년에는 높은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두운 전망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사실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이 그렇게 시장을 예측하고 대응하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은퇴를 한 배당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 원금의 한 20% 정도는 항상 달러 현금을 가지고 이제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적리식 투자 이런 것들 시장의 위기가 찾아와도 중단하지 않고 꾸준하게 패시브하게 이제 갈 수 있도록 계속 해 나갈 예정이고, 이제 안전하게 달러 현금으로 계속 적립해 가면서 패시브하게 대응해 갈 생각입니다. 아마 지금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금리를 3차례 정도 인하할 수 있다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채권형 ETF들을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전체 자산의 한 50% 정도를 지금 채권형 ETF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이렇게 채권형 ETF의 보유 비중을 좀 가져갈 생각이고,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식형 ETF로 전환한다거나 하는 어떤 대응 전략을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조언이나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재테크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야든
뭐 부동산 분야가 됐건 주식 분야가 됐건 코인 분야가 됐건 성공한 투자자들은 본인만의 투자 방식과 투자 철학을 가지고 상위 10% 안에 들어야 최소한 원금이나 이런 손실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만의 투자 철학과 운용 방식을 가지시고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성공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